우리가 상상하는 바다는 푸르고 평화롭지만 실제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조금 다릅니다. 선박 간 충돌, 자초, 화재, 기름 유출. 해양 사고는 매년 수백 건씩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고 때로는 단 한 번의 사고가 해운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국제기구에 따르면 매년 약 2,000건 이상의 해양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인적 요인이 해양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또는 날씨가 나빠서 선박의 장비가 고장나서 또는 복잡한 항로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해양 사고는 해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는 항만 운영이 마비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해역은 통제되고 선박 입출항이 제한되며 항구는 순식간에 병목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병목 현상이란 선박 운항이나 물류 과정에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특정 지점에서 정체 및 지연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선박들은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 위에서 대기하게 되고 컨테이너 하역은 늦어지며 배를 기다리는 트럭들도 줄지어 멈춰서게 되죠. 이로써 수출입 일정은 꼬이고 계약 지연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생기며 물류 창고에는 컨테이너가 제때 회전하지 못하면서 적체가 쌓입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 당시 400척 이상의 선박이 며칠간 운하 입구에 정체되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망이 마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상 운송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사고 이후에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선박이 줄어들면서 운송 선복이 부족해지고 자연스럽게 해상 운임이 오릅니다. 운임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선사가 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이 화주에게 넘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해양 사고 이후 운임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해운 회사와 선사의 재무 손실이 발생합니다. 사고가 난 배는 당장 운항을 중단해야 하고 수리 비용, 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심하면 운항 계약 해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선박이 멈추면 하루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선박 대여 계약 위반, 화물 손상 클레임 등의 법적 문제도 따라옵니다. 네 번째는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대형 사고를 일으킨 해운사는 ESG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여기서 해운 산업에서 ESG 평가는 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마폴 협약, 탄소세 도입 등 환경 요소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운사는 선박 연료 전환, 탄소 배출 모니터링, 선원 복지 강화 등을 통해 ESG 대응을 강화하지 않으면 운임 상승, 투자 위축, 운항 제한들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거래에서의 신뢰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글로벌 화주나 선박 임차인들은 안전 리스크가 높은 선사와 거래를 꺼리기 때문에 사고 이력이 있는 회사는 향후 운항 계약 체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카시오호 자초 이후 관련 해운사에 대한 국제 선급 리스크 평가가 하락했고 ESG 투자기관들이 지속가능 경영 미흡 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업 전반에 제도적 파장이 발생합니다. 하나의 대형 사고는 국제협약의 개정이나 국가별 규제 강화로 이어지며 해운업 전반에 큰 구조적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조선 사고 이후엔 이중선체 구조 의무화 등 국제사기구 차원의 규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해양사고는 단순한 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송 지연에서 가격 상승, 회사 손실, 법과 제도의 변화까지 해운산업 전체를 흔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해양사고는 단 한 번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계는 사고 이후가 아닌 사고를 미리 막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다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해운업의 기본 윤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바다 위에서 해운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해양사고를 막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우리가 해운을 지키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